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야, 오늘 장 초반에 테슬라하고 S&P 판기업들 잘 가고 있었는데 파월하고 옐런이 쌍으로 나와서 미국 하원 금융청문회에 발언하면서 S&P, 나스닥, 러셀 할 것 없이 주가를 다 떨어뜨렸고요. 기존에 금리 인상은 없다. 2023년까지 절대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얘기했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문장 하나 잘못 말했다가 글로벌 시장 주가를 다 떨어뜨린 거고요. 오늘은 국채금리나 유가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다음 달 18일까지 기존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메르켈 총리 발표가 있었고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독일의 모든 기업과 상점, 학교 문을 다 닫고 집에 머무르는 완전 봉쇄 일주일간 하고 또 부분 봉쇄 지속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 초반에 테슬라하고 판기업들 독일 코로나 봉쇄 여파에도 좋았는데 파월이 금리 인상 언급하면서 막판에 분위기 확 깬 거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보면 컨택트주로 돌아갔던 유동성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애플은 4차 산업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같은 변수가 뜨면 나스닥 소형주보다는 변동성은 작지만 그래도 소폭 영향을 받는 거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금리나 코로나 이런 외부적인 요소는 일시적이다. 시장은 금방 적응하고 다시 4차 산업으로 들어갑니다. 아파트로 치면 테슬라는 한국의 삼성 레미안 대단지로 볼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 레미안보다 좋은 아파트도 많지만 그래도 나 레미안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은 아파트 산다, 튼튼한 아파트 산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정책적인 요인이나 금리 인상으로 요즘같이 거래량 뚝 떨어진다고 해도 대단지 레미안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편이죠. 자금이 결국에는 제일 사고 싶은 4차 산업 테슬라 대장주로 들어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글로벌에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매물대를 보면요. 700대 초반 작년 12월 18일 S&P 완전히 편입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로 800대 초반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주말에 아크에서 테슬라 3,000불 간다 이런 호재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주가가 650에서 700대 이 사이에 많이 머물러 있지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많은데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듯 합니다. 600에서 700대는 기관 투자자가 많아서 가격 방어가 용이한 편이고요. 지속적인 횡보장에서 주린이 분들이 겁먹고 파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본전이라도 찾자는 마음이 강한 거고요. 그래서 700대 주린이들이 구매하고 지금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고 싶은 거고요. 800대 구매하신 분들은 지금 손해보고 파신 분도 있겠지만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손해보고 팔기보다는 올해 테슬라 호재가 많으니까 기다려보자 하시는 분이 더 많은 듯 합니다. 2월 3일 코로나 회복이니 컨택트로 자금이 이동하니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변동장에서 가장 피해가 큰 것은 나스닥 소형 잡주들이고요. 시총 50조 미만 기업들은 눈앞에 실적이 안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매도 1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야기가 다르죠. 애플이나 테슬라는 같은 성장주인데도 결코 테슬라 팔고 애플 사는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테슬라를 한 주 더 살겠죠. 그만큼 테슬라의 성장성은 더욱 매력이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글로벌 거시경제가 5월, 6월 정도 정리되고 금리와 법인세가 오르던 내리던 간에 테슬라의 성장성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단기 소폭 하락하는 것은 주린이들이 본전 못 찾을까봐 매도하는 것이고 기관들 수익률 리밸런싱 때문이지 결국에 700대 800대에도 테슬라 성장성과 비교하면 아직 유치원 수준이고요. 작년 테슬라 3월에 300, 400에도 한국 투자자들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때도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라는 확실한 한방이 있기 때문에 700대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00대, 지금 테슬라 가격이 600대인데 금리 인상, 코로나 재확산 같은 외부적인 리스크로 저평가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경기가 정상으로만 돌아오면 다시 테슬라 폭동장, 상승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요즘 파월 의장하고 옐런 장관이 언론에 나오기만 해도 주가에는 부정적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경기 좋아지고 금리 더 내릴 것도 없기 때문에 파월하고 옐런 언론에 나와봤자 금리 올리는 이상한 힌트나
사전에 암시 같은 거 줄까봐 다들 걱정하는 거고요. 오늘 미국 하원 금융청문회가 있었는데 미국 하원에서는 지금 바이든 1.9 트릴리언 부양책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하려는 게 4 트릴리언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자금을 모아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사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부양책으로 1차부터 5차까지 계속 돈을 풀었고 미국 재정은 원래 적체였지만 이번에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바이든하고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인상하고 금리 올려서 재정 적자 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끝판왕 미국에서 이전 트럼프가 한번 내린 법인세 다시 올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올린다고 해도 반드시 올리는 건 아니고요. 바이든 임기 초반에 기업들 군기 잡는 거일 수도 있고 오늘 파월이나 옐런도 이야기하지만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니까 올해 금리 인상은 어려운 겁니다. 핵심은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는가 안 하는가인데 오늘 파월 의장이 시장이 회복되는 것 따라서 금리가 더 빨리 오를 수 있다.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연준이 움직이겠다 이런 약간 애매한 말을 하면서 주가를 확 떨어뜨렸죠. 연설 초반에는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연준은 자산 구매 프로그램 지속한다. 1200억 불 채권 매입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 했고요. 하지만 시장은 더 설득력이 필요하다. 국채 수익률은 지난 2개월간 많이 올랐고 일부 예상보다 더 지속될 수 있다. 여기가 핵심이죠. 예상보다 국채 금리가 더 지속적으로 올 수 있고 단기에 연준의 움직임,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을 채권 금리 수익률에 따라서 강제할 수 있다. 시장에 따라서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은 우리가 30년 전에 큰 인플레이션을 겪어봤고 지금 또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금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찾아서 뛰어들고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 와서 화폐가 떨어질까봐 한국도 그렇지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사놔야 된다는 풍조가 강하죠.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하지만 옐런은 그렇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조절 가능하고 고용이 먼저다. 완전 고용 2% 목표로 인플레이션은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전부터 얘기하지만 100%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6%인데 경제 성장률 6% 오르는데 인플레이션 안 오고 금리 인상 억지로 연준이 막는다는 게 더욱 이상한 거죠. 그리고 억지로 막는다고 해도 달러 가격을 유지하는 데는 더욱 부정적일 수 있고요. 연준 발표처럼 올해 금리 인상은 없겠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시장이 먼저 겁먹고 주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뉴스가 떴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폭스바겐 파워데이를 언급했는데요. 이번 언급은 폭스바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 구조상으로 절대 테슬라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 핵심은 배터리 비용 50% 절감하고 2030년까지 18,000개 글로벌에 충전소 설치하겠다. 24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양산을 직접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하지만 아크에서는 폭스바겐은 올드월드 DNA 때문에 폭스바겐은 절대로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할 수 없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올드한 DNA하고 뉴월드 DNA는 기하급수적인 성장 궤도와 반대되는 리너 선형 플랜이다. 아크에서 테슬라가 2025년에 $3,000 갈 거고 핵심은 로보택시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올드한 DNA 기존 글로벌 1등 내연기관차 생산업체로 테슬라처럼 한 번에 혁신을 가져오기는 힘들다. 그리고 여기 기하급수적인 성장 궤도 테슬라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지만 폭스바겐은 그냥 일반적인 우상향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즉 경영진이나 기술자를 한 방에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테슬라를 못 쫓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폭스바겐이 파워데이에서 5,000명 인력 감축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폭스바겐도 아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폭스바겐 운영하던 경영진하고 근로자들 확실히 다시 전기차 시장 공부시키고 소프트웨어 분야도 재투자해야 되는데 독일 폭스바겐이 차 자체는 정말 잘 만들지만 전기차 테슬라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이고요. 애플의 스마트폰만 봐도 요즘에
애플 스마트폰보다 하드웨어 성능 좋은 폰들 많습니다. 그래도 애플 폰 쓰는 사람들은 애플만 쓰죠. 또 잠시 겉모습에 취해서 안드로이드로 갈아탔다가 다시 애플로 돌아오고요. 현재 폭스바겐이 글로벌 1등 완성자 업체인 만큼 근로자 수도 12만 명 제일 많습니다. 하드웨어만 잘 만든다고 다 테슬라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겉만 번지르르한 팥없는 호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